한계를 두자. 만시간의 법칙은 같이 공부하는 가치를 아는 멘토러 학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55쪽 확인 체크 50번. 등비급수가 있어요. 등비급수가 둘 다 모두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고 했어요. 우선 앞에 걸 기억이라 한다면, 자, 기억은 첫 장 A 값은 4분의 x, 공비 R 값도 4분의 x, 이 둘이 같잖아요. 근데 수렴 조건이라는 것은 첫 장이 0이나 공비 값이 4분의 x면 되는데 이 둘이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실 수 있나요? 수렴 조건이라는 건 4분의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아니 첫 장은 0에도 괜찮아요. 근데 0은 요 안에 포함되어 있어 없어? 있죠. 이 녀석이라는 거예요. 이 수렴 조건. 양변에 4를 곱해. 그럼 x 범위는 마이너스 4초가 4 미만. 자, 두 번째. D의 급수가 이것도 무한급수죠. 근데 등비급수죠. 자, 첫 장은 얼마예요? 첫 장은 B라 할게. 첫 장은 X분의 3. 공비값 얼마예요? R2라 할게요. R1 잡고. R2는 얼마예요? X분의 3이잖아. 그런데 첫 장과 공비가 일치하네, 역시. 기억처럼 일치하잖아요. 그럼 수렴 조건이라는 것은 그 공비 X분의 3 값이 뭐 초가? 마이너스 1초가 뭐 미만? 1 미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X는 함부로 곱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맞아요. 함수예요. 답지 풀이는 좀 다르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X분의 3 그러실 수 없어. 네, 제자들. 당연히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오늘 수능 나왔다. 알았지? 너네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X분의 3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유리함수, 직각쌍곡선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그려진다. 자, 또 하나 3, 4분면에서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고 오케이 이렇게 그려진다. 자, 맞나요? 자, 그런데 그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싶어요. 요 마이너스 1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y 콜 마이너스 1을 표현하잖아. y 콜 마이너스 1 요즘 되네. 이건 뭐예요? y 콜 1을 표현하네. 오케이. 자, 우선 y 콜 1과 만나는 오케이. y 콜 1과 만나는 x 값은 뭐지? 여기 1이 되려면 x는 3분의 1이 3분의 1. 다시 y 콜 x분의 3을 그린 거야. 이 녀석이 y 값이 1이 되려면 3이죠. 3분의 1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틀렸네요. 자, 아이고 이런 x분의 3이죠. 바보다. 자, 이 값은 3이죠. 쏘리. 그 다음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 값은 그렇지. 마이너스 3이면 되지. 따라오지?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싶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B급을 친다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점근선의 X축입니다. 그 다음 1보다 작고 싶어. 그럼 B급이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식으로만 푼다면 x제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양변에 x제곱을 곱해서 식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 하나 풀고 이거 하나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스타 1, 2가 동시에 성립하기 위한 x 범위 너의 이름을 불러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직선 위에 스타 1을 표현합니다. 스타 1은 뭔데? 마이너스 4초가 4 미만 스타 1. 빨간색 스타 2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잖아. B급 치면 어디예요? 이렇게 B급을 치고 답을 적으라 한다면 범위는 X 바 마이너스 4초가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3초가 4 미만이라고 쓰시면 끝.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60쪽 필수예제 11번입니다. 식의 한 풀이가 아니라 자 천천히 보시면 올해 수능에 나왔던 정삼각형의
절반에 관한 얘기다. 오늘 수능에도 나왔다. 잘 봐. 각 XOY가 이루는 각 크기는 60도네. 잘 봐. 그러면 점 P가 어딘가에 있어. OP 거리가 얼마인? 2인 거리가. 그럼 점 P에서 그 대면에 내린 수직의 발을 P1 잡았어. 그럼 잘 봐. 삼각형. 자, 여보세요. P1 봐봐. 첫 번째 삼각형. P1은 정삼각형 절반이잖아. 30도, 60도, 90도. 그럼 변의 B는 1대 루트 3대 2가 되죠. 근데 2에 해당하는 길이가 실제 2네. 그럼 1에 해당하는 길이는 얼마일까? 1이 될 것이고. OP1 길이는 루트 3이 되네. 따라오지? 그 다음 삼각형 두 번째 보세요. 다시 정삼각형의 절반을 찾을 거예요. 30도, 60도, 90도의 순서로. 잤나요? 삼각형 O, P1, P2. 물론 P2라는 것은 점 P1에서 그 직선 OX에 내린 수직의 발 P2를 잡았잖아. 그럼 변의 B는 1대 루트 3대 2가 되지. 근데 2에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3이에요. 그럼 1에 해당하는 이 P1, P2 길이는 2분의 루트 3. 그러면 OP2 길이는 P1, P2 길이의 루트 3배잖아. 계산하면 얼마지? 2분의 3이 되죠. 맞죠? 1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하고 1대 루트 3대 2니까. 따라오지? 들려요? 자, 세 번째 한 번 더 해볼게. 그 다음 규칙 딱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정상각형 절반 찾아보세요. 방금 여러 가지입니다. 꼭 쌤처럼 안 풀어도 된다. 30도, 여기 60도, 90도잖아. 오, 다시 정상각형 절반. 삼각형 O, P2, P3도 정상각형 절반이지. 그런데 빗변 길이, 90도의 대변 길이가 초록색 2잖아요. 이해된다. 2분의 3이잖아. 그럼 1에 해당하는 길이는 이 빨간색 길이 P2, P3 길이잖아. 이거 얼마가 돼요? 다시 절반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네. 다시. 그러면 4분의 3이면 OP3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요? 4분의 3 루트 3이 되죠. 맞죠? 그럼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자, 끝났습니다. P에서 P1 길이는 얼마예요? 1. P2, P1, P2 길이는 초록색 길이 2분의 루트 3. P2, P3 길이는 4분의 3. 미로 좀 작건데 두 번째, 그 다음 번째가 뭐가 나올까? 그렇지. 8분의 3 루트 3이 나오지. 첫 장 1. 공비가 2분의 루트 3인 등비급수가 됐잖아. 두세 번 안 써되지? 수렴할 때는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루트 3분의 첫 장 1. 정리구조 하지 않겠습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61쪽 필수 12번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2, 3년 전에 수능에 나왔던 거야. 아마 저 친구 누나가 아마 시험 쳤던 수능에 나왔을 거야. 뭐 나왔냐면 우리 이때 중3 때 배웠던 것 중에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는 거. 요 작도를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컴파스 필요하면 내가 빌려가. 그리고 종이 필요하면 선생님 거 빌려가. 전지 저 큰 이거 줄 테니까. 저기 작도도 크게 한번 해봐봐. 한 번만 딱 해보면 그 기회가 오래 가요. 내심은 각이등무선의 교점, 외심은 각변의 수직이등무선의 교점, 중선은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선.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 그게 모든 게 일치한다는 게 정삼각형의 특징입니다. 알겠나? 그 정삼각형이 뭐야? 라고 묻거든. 여기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초등수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 초등학생도 정삼각형이 뭐야? 묻거든. 세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요. 이까지는 얘기해. 근데 그 다음 단계. 근데 그건 중학교 내용이잖아. 알아야 됩니다. 복습해야 됩니다. 알았지? 필요하면 해달라 해. 지금 그림 그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P, Q, R이 있대. 정삼각형 그리고 그 외접원을 그려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점은 외심 O, 내심 I, 무게중심 G, 조금 한 달만 더 간다면 수심. 수선의 교점을 수심이라고 부르거든. 이게 일치한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 점이, 까만 점이. 그렇구나. 그럼 이 그림에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오케이, 중선을 한번 그어볼게. 꼭지점 P에서
그 대별에 대한 중선은 이렇게 어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묻거든. 아, 밑변을 수직 2등분해. 알겠죠? 이 정도는 기본이다. 그럼 봐봐. 그때 그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A1이라 했거든. 첫 번째 정사각형, 요거 보이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선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니? 그러니까 외심 O에서 이 Q까지 있는 거리가 1. 맞죠? OQ가 1. 좀 전에 정사각형 절반 했잖아. 삼각형 QOH는 정삼각형의 절반이지. 변의 B는 2에 해당하는 길이가 1이잖아. 그럼 1에 해당하는 길이 얼마지? 2분의 1이. 여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루트 3에 해당하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그러면 PQ 거리는, QR 거리는 루트 3이 되겠네. 맞지? 그럼 정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알지? 4분의 루트 3 곱 한 변 길이 의 제곱. 물론 다시 요 안에 내접하고 있는 동그란 원 있죠? 삼각형 내접하고 내접원에 대한 또 다시 무게중심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수. 그럼 시간 안에 2분 안에 못 풀어냅니다. 20초 안에 못 풀어낸다고. 두 번째는 우리 중2 때 배웠던 닮은 비를 이용할 거야. 올해 수능에 나왔지? 역대 수능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 이거. 여러 가지 문제, 기출문제, 올해 문제도 풀어봐. 올해도 시험 나온다. 그러면 닮은 비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제일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였어? 1이었잖아.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지? 그렇지, 빨간색 길이 2분의 1. 그래도 닮은 비의 제곱이 뭐라고 배웠지? 넓이 비잖아요. 제곱비 1제곱 대 2분의 1의 제곱 4를 곱해. 그럼 4대 1. 4짜리 넓이 비율이 1로 줄어든다고. 그럼 공비가 얼마란 얘기예요? 4분의 1이 공비다. 그래서 넓이 합이니까 준식은 흔히 무한, 다시 쓰면 이거 쓰는 거예요.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번장까지 일반항을 적어낼 수 있잖아요. 첫째 항이 얼마였어? 요거네 이거. 첫째 항 얼마야? 4분의 3 루트 3. 공비가 얼마야? 4분의 1. 일반항은 공비에 n-1만 붙여주면 되네. 무한 등비급수. 무한이 빠졌죠. 등비급수가 되네. 그럼 등비급수의 공비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4분의 3 루트 3으로 수렴한다. 너네 수능은 2024년 수능이라 부릅니다. 너 학번은 24학번이다. 평생 기억해라. 군번이랑 학번은 꼭 기억해야 돼. 너 학번은 재수 안 하면 24학번이라 부른다. 24학번. 알았지? 요 수능에 100% 넣습니다. 미루준작건데 미적분 선택형 28번짜리 딱 넣는다 이거. 28번짜리다. 알았지? 다음에는 몇 초만에 맞춰? 4분이 아니고 20초 정도에 맞춰. 디딤돌 초등수학 최상위 문제집 레벨업 5번 문제입니다. 떨어뜨린 공. 자, 지구에서는 중력이 존재해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항상 공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초록색 공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처음은 대충 그릴 겁니다. 이렇게 처음 높이만큼 중력 가속도만큼 떨어지죠, 그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질 거잖아. 그런데 떨어뜨린 높이의 2분의 1만큼 탄력을 가진 탄성이라고 부릅니다. 과학까지는 하고 수학까지만 딱 얘기할게요. 처음 높이 h만큼 떨어진다고. 근데 튀어 올라가는 높이는 얼마만큼? 2분의 h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올라간 공이 다시 떨어지겠지. 내 떨어진 거 생략하고 다시 올라가는 공은 떨어진 높이에 다시 절반만큼 올라가니까 4분의 h. 그 다음 올라가 네 번째 튀는 거. 이게 첫 번째 튀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튀는 높이는 얼마가 되죠? 8분의 h. 네 번째는 그렇지. 16분의 h. 자, 16분의 h인데 이 녀석은 자, 다섯 번째 튀는 순간 32분의 1곱 h만큼 튀어 올라가잖아. 그 답은 처음 높이에 떨어뜨린 높이에 30분의 1보다 낮게 튀려면 몇 번? 5번. 이건 초등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고등 문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튀어 올린 높이의 합을 L이라 쓴다면 첫 번째 항 2분의 h를 잡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도 별 관계없잖아.
맞죠? 초등 문제지만 충분히 고등학교 문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무한급수 맞지? 개머리 미적분 페이지 62쪽 필수예제 13번. 얘도 초등 문제를 조금만 참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문제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근데 알아야 될 상식이다. 알겠지? 자, 예를 들면 우리 많은 제자들이 수열을 배웠어. 갑자기 퍼뜩 생각나는 건데 수열에 나는 아인코테간 우리 병유한테 물어볼게. 수열의 단리법이 뭐야? 복리법은? 더해 복리법. 적금은? 알겠다. 연금의 현가는? 이게 지금 너한테 어려운 수학이겠지만 어른 되면 상식이다. 반박해봐라. 쌤 말에 반박할 수 있겠니? 배워라. 그게 힘이다. 배워라. 활용해라. 알았지? 모르면 물어. 내가 안 가르친 적은 없다 그지? 근데 모르잖아 봐. 공부 안 한 거예요. 이제 남은 동안 공부하면 된다. 이 말은 내일 새벽 6시 오란 얘기다.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요. 우리 아들도 쌤이 억지로 끌고 오지 못해요. 뭣도 모를 때는 우리 아들이 유치원 때 고3반 새벽에 더 수업도 했어요. 뭣도 모를 때는. 지금은 잘 안 해요. 억지로 시켜도 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거든. 억지로 데려올 수 있어. 한두 번 정도는. 근데 그럼 효율이 떨어지지. 공부 스스로 하는 건데 억지로 데리고 와봐요. 책상 엎드려 잘 수도 있겠지. 한 6시간 잤다가 12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컨디션 엉망.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해. 남은 기간 우리 10개월 안 남았다. 맞지? 현명하게 시간 보내자. 졸업한 사람 몇 번 안 남았다. 몇 번 수업 더 들으면 졸업해야 된다.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량의 75%가 수거된다고 해서 생산량은 그냥 별이랄게. 아니 75%가 수거됐으니까 수거된 양은 별 곱하기 100분의 75. 그러니까 4등분 중에 3개는 수거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이건 4분의 3별이었을 거? 근데 그 중에서는 지시대명사 this, that 그 4분의 3별 중에서 80%가 재활용된대. 그러니까 굳이 수학으로 쓴다면 4분의 3별 곱하기 재활용량은 100분의 80 맞잖아요. 몇 분의 몇? 5분의 4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암산하세요. 그래서 4분의 3별 곱하기 5분의 4만큼 재활용된다고. 그러니까 처음 별이 생산되면 나중에는 얼마만큼 남는다는 얘기야. 결국 5분의 3별이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별을 생산하고 나면 나머지 25%는 어떻게 웨스트 소비되고 75%가 수거된 후에 75% 중에 80%가 재활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사이클링, 원 사이클. 그게 알겠지? 그럼 잘 봐. 잘 봐. 다시 별이 생산되고 나면 재활용되는 건 얼마? 약분하면 5분의 3별. 그런데 알루미늄 몇 톤이 생산된대? 10톤이 생산된대. 얘가 별인 거예요. 이와 같은 지시대명사 이 문장 전체를 다 봤잖아. 이 재활용 과정을 반복할 때 알루미늄 캔의 총 무게를 계산해라. 그겁니다. 총 무게를 그냥 S를 한다면, 자, 식을 쓴다면 재활용되는 알코올이니까 첫 번째가 10을 잡으면 돼, 안 돼? 아니잖아. 이거 생산된 전체 양이니까 10은 첫 번째 양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뭔데? 10곱 5분의 3이 첫 번째 양인 거야. 그럼 생산된 양에 대해서 재활용된 양이 일종의 별이 첫 번째 양이게 되는 거지. 그거에 다시 얼마만큼? 이거의 제곱만큼이 재활용된다고. 맞나요? 이거 무한히 더하는 건 무한급수라 부르네. 그래서 1-공비가 얼마야? 5분의 3. 첫째 항은 슥슥 약분하면 6. 답이 이렇게 된다. 개념원리 미적분 48쪽 연습문제 42번. 자, 우선 수렴하는 급수를 찾아냈는데, 자, 이 기본 정의 다시 합니다.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AN을 급수라 부르지. 근데 이거 가지고 수렴 발생을 조사할 수 없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 부분합의 극한값이라 부르지. 이 값이 알파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기본적으로
가정이면 결론, 충분 조건이 뭐였어? 항상 성립하는 거. 일반항 small an에 대한 극한값이 0이라는 거. 그럼 이거 대우 한번 적어볼까? 대우. 결론을 부정해 보세요. 바꿔 얘기하면 not q. 일반항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립하는 건 뭐다? 급수는 뭐하다? 발산이다. 수렴이 아니다. 이렇게 적게 그냥 수렴이 아니야. 지금 주어져 있기를 이거 일반항 AN이잖아. AN을 요거 일반항 AN을 요 빨간색 한번 보세요. 이거 극한값은 얼마지? 0이 아니잖아. 2분의 1로 가잖아. 얘도 한번 보세요. 일반항이거든. 일반항. 이 빨간색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아니다. 0이 아니니까 무한급수는 발산. 일반항 이 빨간색의 극한이 0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급수는 수렴이다 아니다. 알겠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가거든. 그래서 뭘 조사한다? 두 번째 스텝은 첫 번째 스텝은 발견했어. 두 번째 스텝은 뭐다? 뭘 조사한다? 부분합 초록색 SN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일반항 정리를 혈렉을 곱해서 유리화할 겁니다. 결렉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 분모는 뭐가 되지? n 플러스 1 빼기 n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만 남지? 맞지? 그래서 다시 쓰면 일반항만 쓰면 2분의 1 곱. 이거 작은 걸 앞에 적을게요. 내 마음이다.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더하기 큰 걸 뒤에 적을게요.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괜찮지? 어때? 맞나요? 자, 그런 후에 SN을 조사할 거야. 첫 번째 항은 모든 항이 2분의 1이 있으니까 분배법칙 써서 2분의 1을 묶어낼 거야. 첫 번째 항은 뭐예요? 1 대입하면 1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0 1 대입하면 루트 2. 두 번째 항은 2를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세 번째 항을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4. 따라오지? n번째 항은 이게 n번째 항이잖아.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규칙 있죠? 그 앞에 항은 뭔데? 그 앞에 항은 n자리에 n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2 더하기 이 근호 안에 있는 것보다 2 더 크잖아. 오호, 루트 n. 한 번 더. 자, 불러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되네. 자, 근데 어차피 할 필요가 없는 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하고 우선 계산하고 덤벼줄게요. 앞에서 몇 번장이 없어져? 하나, 두 번장이 없어지지. 그럼 뒤에서 하나, 두 번장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장이 남지. 뒤에서 네 번장이 없어지지. 왜? 그 다음 번장이 뭔데?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5니까 뒤에서 앞에서 네 번장이 없어지잖아. 그럼 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장도 없어진단다. 그럼 제일 처음 항이 남지. 그럼 제일 마지막 항이 남게 돼 있어요.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장이 남지. 뒤에서 하나, 둘, 세 번장이 남는단다.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지? 망원급수의 원리. 근데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결국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씌워볼 거예요. 갑니다. 리미트 극한을 씌워보세요. 극한 씌우면 이런 상수들의 수렴하지만 아니 이런 근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수렴한다? 발산이야. 발산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지? 그래서 서술형이 아닌 이상 객관식으로 넣으면 굳이 다 플레임으로 적을 필요 없다. 다음에 수령 넣거든. dn이 남아있으니까 무한대 하면 발산이야. 라는 논리 구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뒷것도 한번 볼까? 일반항 리얼 한번 볼까? 일반항 보세요. 이거 무한대 씌워봐봐. 앞쪽은 어디로 수렴하지? 뒤쪽은? 그지? 계산하면 0으로 가잖아. 0으로 수렴하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을 조사하기 전에 부분항 SN을 조사하겠습니다. SN은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2. 두 번째는 뭔데? 2를 집어넣어 봐봐. 3분의 2 빼기 4분의 3 쭉 해서 n번장은 그대로 쓰시면 된다. 이번에는 조금 앞에 거랑 디귿이랑 좀 다릅니다. 이웃한 두 항이 다 없어지잖아. 그럼 제일 처음 항이 남고 제일 마지막 항이 남지. 이거에 대한 극한 파란색 파랑이 부분합의 극한값을 조사해. 얘는 무한대로 보내본다. 상수 이 녀석은 2분의 1로 수렴. 그럼 뒤쪽은 어때요? 이 녀석 어디로 가지? 그렇지. 마이너스 1로 수렴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해 라고 쓰시면 된다. 그래서 리을은 옳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천천히 풀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실상은 좀 빨리 풀 수 있다. 다시 한번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기역, 니은처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디귿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했지만 부분합, 초록색의 극한값은 수렴이다 발산이다? 발산이다. 까지 조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도중에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이 뒤에는 생략해서 풀 수 있는 게 있지만 내가 첫 풀이니까 천천히 해준 거다. 리을 이제 마지막으로 빨간색 일반항 소괄호의 극한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부분합 SN의 극한값을 계산하고 그거의 극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몇 페이지였죠? 63페이지 5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천천히 봤더니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혹시 수열 문제가 나왔는데 규식이 잘 안 보일 때는 그냥 나열을 하세요. 지금처럼 명확하게 등비 수열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 오케이, 좋았어. 일반항 AN을 나열할 거예요. 그럼 중괄호 쓰고 점점 찍는다. n자리 1을 대입해 보세요. x 1제곱 곱하기 1을 대입하면 지수 0이니까 1이네? 두 번째는 뭔데? n자리 2를 대입한다. x제곱 곱하기 x-2의 1제곱. 세 번째는 x세제곱 곱하기 x-2의 2제곱이 나오지. 이게 무슨 수열이지? 첫째 항은 x, 공비는 x-2인 등비 수열이지. 아하! 미로점 적건데 일반항 AN은 x 곱하기 공비 x-2의 n-1제곱. 근데 그게 4분의 1로 수렴했잖아. 그러면 수렴 조건, 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찾아보세요. 수렴 조건. 이 녀석이 수렴이 4분의 1이니까 이 문제를 푼다면 첫 장 x 수렴 조건은 x가 0이거나 또는 x-2가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면 되지. 뭐가 틀렸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첫 장이 0이 돼버리면 어때요? 첫 장이 0이 돼버리면 4분의 1로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 말은 첫 장 0이 돼서는 안 되고 동시에 공비도 사실은 0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을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쓰이든 안 쓰이든. 알았지? 서술형이 아니면 괜찮지만 서술형이면 혹시 이런 걸 적어놓고 시작해라. 이해되지? 그런데 이 준식은 그 무한급수니까 수렴하는 4분의 1이라는 것은 1-공비분의 첫 장 x가 되겠네. 정리하면 3-x분의 x가 얼마 더? 4분의 1이면 되지.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계산하세요. 그럼 좌변은 4x, 우변은 1곱 3-x. 마이너스 x를 휘리릭 넘기면 5x는 3, 만족하는 x는 5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응? 뭐야? 왜요? x하고 x 마이너스 2. 맞네요. 아하, 이런. 공비가 틀렸네요. 아하. 자, 공비가 틀렸다. 그죠? 아이고, 잘 봤다. 아이고, 쏘리. 공비가, 이게 틀렸네요. 자, 이건 x 곱하기 x-2가 공비인데, 아우, 쏘리. 이 녀석이 n-1제곱이죠. 그 수렴 조건이라는 것은 1-공비 분의 첫 장. 오케이, x가 되고 이 값이 4분의 1 만족하는 x가 2차 방정식이니까 푸는 거 생략 되겠죠? 좀 생략하겠습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64쪽 연습문제 61번. 등비급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좀 더 할까요? 1번 A에는 다시 쓸게요. 이 녀석은 3분의 x 곱하기 3분의 x의 전체 n-1제곱 곱하기 x-2의 n-1제곱 어때요? 아까처럼 나열해서 규칙을 푸셔도 괜찮습니다. 지수법칙, 지수의 n-1을 똑같네. 그래서 지수법칙 첫째 항은 3분의 x, 공비는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를 공비라 볼 수 있어요. 이 녀석이 n-1제곱. 두 번째, 이 녀석 한번 보세요. 이 정리가 다 돼 있잖아, 사실은. 다시 한번 쓸게요. 일반항 bn이라 쓸게요. 첫째 항은 뭔데? 밑을 3으로 하는 3분의 x가 첫째 항이고, 공비는 역시 밑을 3으로 하는 초항과 똑같은 3분의 x의 전체 n-1제곱이라고 일반항 적으세요. 근데 이 녀석이 수렴 조건을 물었네. 급수가 수렴 조건이라는 것은 공비 다시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면 어때요? 첫째 항은 또는 3분의 x가 0이면 되죠. 맞죠? 그래. 3을 곱해. 그래서 마이너스 3초가 뭐 미만? 3 미만. 그래. 그러면 이 녀석을 풀면 3을 넘겨.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큰 범위를 물었어. 그렇지? 이 녀석은 그림을 그린다면 판별식 D를 한번 써봐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음수네. x가 만나지 않는 허근을 갖잖아. 0보다 큰 것 맞아요. x는 모든 실수. 두 번째 이 초록이를 한번 봐봐. 3을 넘겨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함수로 그릴 겁니다.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차 함수를 조그맣게라도 그려. x의 편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3. 0보다 작은 쪽은 웃는 쪽이에요? 뿔난 쪽이에요? 웃는 쪽. x 범위는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 근데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니까 파란색 영역을 풀면 뭐가 되지? x는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x 이퀄 0이 포함되어 있어 없어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써도 괜찮지?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or 이거다. 맞죠? 그런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로 써도 괜찮지? 두 번째 이건 보세요. 공비랑 첫장 일치하잖아요. 이 수렴 조건은 자 밑을 3으로 하는 3분의 x 범위가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면 되겠네. 로그로 풀어도 괜찮고 지수로 풀어도 괜찮아. 이번에는 로그로 풀겠습니다. 밑을 뭘로 하는 게 좋겠니? 3으로 할 거야. 그럼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밑을 뭘로 하는 로그라는 걸 나타냅니까? 그렇지. 얼마? 3의 마이너스 1제곱. 누가 3이래? 마이너스. 그렇지. 들을 수 있지. 그래서 밑을 3으로 하는 3분의 x는 이거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걸 로그로 바꾸면 밑을 3으로 하는 3이 되겠네. 증가함수니까 진수가 큰 게 크지요. 그러면 이 녀석을 이기기 위한 조건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 진수 두 번째 진수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3분의 x 3 미만 3을 곱해. 그래서 x 범위는 얼마? 1초가 9 미만.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극히 조심해야 될 걸. 탄생을 진수로 탄생했다. 그럼 진수 범위는 뭐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0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잘 봐야 됩니다. 0보다 큰 범위에서 이거 성립해야 되니까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 그 말은 이 녀석이라 쓸 수 있지. 그런데 둘 다 동시에 교집합이라고 했어. 다른 말로 연립이잖아. 그럼 x 범위가 뭐가 나오지? 얼마? 1초가 3 미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65쪽 문제 65번.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로 했어. 미루어집니다. 근데
이 녀석을 y 콜 0이랑 연립해가지고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 D를 한번 써볼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곱 C 0보다 커 작아? 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쓰시면 되고 그 점 X좌표를 알파, 베타 물론 이 둘의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선 나눠. 그런데 지금 알파의 n제곱과 베타의 n제곱을 물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 실제로 구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 그림 공식 한번 써볼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곱 c 근호하는 값이 얼마예요? 4 더하기 16 루트 20 2루트 5 맞죠?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8분의 1 풀마 루트 5까지 맞나? 그래 안 그래요? 틀렸나? 2a분의 2a인데 8에 뭐다 이거 2a분인데 왜 이거 4를 적었지? 자 여기 틀렸고 저 틀렸네 2a 네 이거 오케이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쏘리 맞나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어때? 하나는 알파라는 것은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고요 베타 값은 4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거든 그죠? 이 녀석은 루트 5라는 거 2.11이잖아 빼면 마이너스 1.11이 되죠 근데 5를 나눠도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 사이에 있네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5는 2.11이잖아 다음에 3.11을 4로 나눠 봐봐봐 역시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에 있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정확한 값은 읽어낼 필요가 없어 대충인 값만 읽어내겠습니다 왜? 이게 등비 수열이거든 등비 엄밀히 따면 급수거든 그런데 수렴할 때는 극한의 기본 성질 중에서 너무 중요한 성질 수렴하는 값에 대해서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죠 그 근거는 급수라는 것은 극한의 영향이거든 극한은 실수배 가감승제에 분배 가능하다고 했어요 기억나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준식의 알파에 대한 알파 n제곱에 대한 극한은 이 녀석을 쓰면 되겠네 공비값과 어때? 초점이 일치하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점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 베타 n제곱에 관한 극한을 보세요 이 녀석도 수렴이야 발산이야? 그렇지 수렴이잖아 그렇네 그래서 분배 가능하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4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쓰시면 됩니다 산수는 조금 생략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끝 개념원리 미적분 지수로 그 함수의 극한인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최소한 기본형 8개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수능 치는 날 이게 과연 지수, 로그 함수가 안 나올까? 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능 칠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해. 자, 밑을 2로 하는 x제곱 그래프. 점을 원래는 마이너스 1,2분의 1, 0,1 1,2 자, 같이 그려야 될 것. 밑을 사물한 로그를 한번 그려볼게요. 웬만하면 쌤처럼 해. 마이너스 1,3분의 1, 0,1, 1,3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밑이 큰 게 더 크지. 3의 x제곱이 더 위에 있지. 빨간색이 더 위에 있지. 초록색이 아래에 있지. 눈 감고도 떠올려야 된다. 0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이 위에 있어. 초록색이 위에 있어. 초록색 밑을 2로 하는 x제곱 그래프가 더 위에 있지. 자, 이번에는 밑을 0과 1 사이에 있는 함수로 돌리겠습니다. 밑을 2분의 1로 하는 자, 밑을 2분의 1로 하는 지수함수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함수는 초록이 함수, 밑을 2의 x제곱을 하는 이 함수를 어디축 대칭한 거예요? y축 대칭한 거지. 왜? x를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상태거든.
물론 점을 대입해서 찍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봐. 점을 찍어볼까? 파란색 함수는 마이너스 1, 어디를 지나요? 2를 지나고 0, 1을 지나고 1, 2분의 1을 지나잖아. 점을 대입해서 괜찮은데 이제 대칭선까지 연결하세요. 알았지? 첫 번째 함수 초록색 함수 y = 2의 x제곱과 파란색 함수는 y축 대칭.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밑을 0과 1 사이 함수는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은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잖아. 근데 x가 무한 들어가면 그 파란색 y값은 점점 어디로 가지? 0으로 가지. 이걸 배우시면 됩니다. 반대로 초록색 함수 밑을 2의 x제곱을 하는 y = 2의 x제곱 그래프는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점점 어디로 가노? 무한히 커지지. 점점 커지잖아. 그럼 반대로 x가 점점 무한히 작아지면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이 초록색은 어디로 가지? 0 플러스로 가지. 0보다 조금 더 큰 값으로 다가가잖아. 이거 흔히 말하는 y축, x축을 뭐라 부른다? 무슨 축? 점, 근, 선. 알겠지? 자, 이번에는 밑을 뭘로 하는? 내가 뭘 그리라더노? 밑을 3분의 1로 하는 어떤 그래프? 지수함수 x제곱 그래프. 이 오렌지색 함수는 빨간색 함수 3의 x제곱 그래프를 어디축 대칭? y축 대칭. 한 번 더. 그러면 오렌지색 그래프 함수는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점점 어디로 가노? 0으로 가지. 그럼 x가 점점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y값은 점점 어디로 가노? 무한대.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 갑니다. 밑을 이번에는 뭘로 하는? 2로 하는 x제곱 그래프. 뭐라서 그려봐. 뭐라서 그려줘야 된다. 자, 이 보라색 형태 맞지? 1,0. 보라색인데 왜 회색이 그러지노? 그냥 회색하지. 1,0 지나지? 2, 어디를 지나노? x를 2를 대입해봐. 2,1 지나지? 4, 2. y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3으로 하는 x제곱 x의 로그 함수를 그린다면, 자, 파란색이 그려졌네. 이 회색 함수 밑을 2로 한 로그 함수랑 파란색 함수의 차이점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처음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점을 대입해서 보세요. 이 밑을 2로 하는 x 그래프는 1,0을 지났지, 2,1을 지났잖아, 4,2를 지났지,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을 지나지. 근데 파란색 밑을 3으로 하는 x 그래프는 1,0을 지나, 3,1을 지나지, 9,2를 지나잖아. 안 빠르지? 0과 1 사이면 되려 y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자리 뭘 대입해야 돼? 3분의 1을 대입해야 되잖아.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파란색 함수가 위에 있어요? 회색 함수가 위에 있어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지. 1,0에서 만나지. 1보다 클 때는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회색이 더 위에 있어요? 그렇지, 회색이 더 위에 있잖아. 외우지 말라고요. 진도 나가는 건 이게 기본이 돼야 진도가 나가진다. 복습 수일 파트 해오셔야겠죠. 잠자고 있는 수일 깨워가지고 알겠나? 빨리 만들어. 자기 거 만들어 와. 진도 급하나? 그렇게 진도만 나가면 안 돼. 효율이 떨어진다고. 자, 이번에는 밑을 뭘로 하는? 밑을 2분의 1로 하는 로그 함수. 지오지브라로 만드시면 됩니다. 어플 지오지브라 깔아서 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 마지막이다. 8개 함수 중에 한 방에 그려. 알겠나? 버벅 그리면 그건 공부 안 한 거다.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기업도 안 한다. 생 같은 사람만 너네들 찬찬히 쳐다보지. 아무도 너네 찬찬히 쳐다볼 사람도 없다. 명심해라. 남은 기간 얼마 남았다. 자, 보세요. 좀 확대해 볼까요? 핑크색 함수는 밑을 2분의 1로 하는 x 그래프야. 자, 뭐로서 상정이 된다? 1,0, 2,-1, 4,-2, 2분의 2분의 1,1. 그런데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함수는 1,0, 3,-1을 지나고 9,-1을 지나잖아. 3분의 1,1을 지나지. 그럼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밑을 2분의 1로 하는 함수가 위에 있어요?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가 위에 있어요? 그렇지. 밑을 2분의 1로 하는 x 그래프가 위에 있죠.
자,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크게 연습장. 필요하면 전지 줄게. 저 전지 뭐 얼마나 한다. 미리 오래난 친구 있다. 줄 테니까. 전지 반 잘라놓은 거 있거든. 저거 들고 가. 가르쳐 그냥 줄 테니까. 큼직하게 써보세요.